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충분히 효과를 줄 수 있는 재료들을 제가 골랐어요. 7가지 반찬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처음에 톳이요. 톳을 이제 살짝 데쳐서 양파를 섞어서 톳 초무침을 할 거고요. 달걀은 노른자장을 한번 해보고요. 달걀 10개,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예요. 데쳐서 조리를 할 거거든요. 잘라서 데쳐서 요리를 할게요. 닭가슴살 브로콜리랑 같이 구워서 소스를 만들어서 닭가슴살 브로콜리 샐러드를 할 거고요. 두부를 오늘 한 모를 가지고요. 구워서 무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곤약이에요. 칼집을 내서 무랑 조림을 해 볼게요. 곤약, 무조림. 그 다음 재료는 이제 우엉이에요. 채 썰기를 해서 바로 무쳐 줄게요. 우엉 생채가 되겠네요. 양념은 다진 마늘, 대파, 양파, 청양고추, 요거는 그냥 무조림에 생강은 조금 필요해요. 생강 조금 하고 대파, 무 조금 있으시면 한 토막만 반찬을 7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곤약이 잘 배지가 않아요, 간이. 앞뒤로 칼집을 조금 내줘야 되거든요. 오징어 칼집 넣으시는 거 아시죠? 좀 그거보다 조금 더 자잘하게 이게 앞뒤로 넣을 거거든요. 좀 더 잘게 칼집을 넣으실수록 간이 잘 배겠죠. 비슷하게 눕히셔서 칼집을 좀 이렇게 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반 나눠서 볼에 담아서 끓는 물, 이제 무도 이제 사이즈 이제 비슷하게. 팬이 이제 뜨거워지면은 기름 반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무 먼저 약한 불로 해서 겉에만 살짝 이제 기름으로 코팅을 시켜주는 느낌.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오래 졸여야 되는데 뭉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제 겉을 조금 코팅을 해주시고 무 먼저 볶아서. 왜냐면 무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지 않으면 곤약은 아마도 이제 달라붙을 수 있어요, 팬에. 그러니까 무를 먼저 중불에서 이제 좀 볶아주시다가, 항상 섞어서 조리를 하실 때는 먼저 넣는 재료 있고 나중에 넣는 재료가 있을 때는 먼저 넣은 재료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졌을 때, 그러니까 먼저 넣은 재료로 인해서 팬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팬이 이제 뜨거워졌어요. 무도 겉에가 이제 많이 뜨겁고요. 그때 이제 요거를 넣어주세요. 나머지 재료 같이 섞어서 요리할 재료를 약간 이제 요거 물에다가 헹궜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곤약을 넣으시고 무랑 곤약이랑 다시 곤약이 무 온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다음 하셔야 되는 재료를 넣어 주셔야 돼요. 네, 냄새가, 만약에 곤약 냄새가 조금 비린 맛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맛술 같은 거 있잖아요. 정종이나 그런 거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뜨거워요. 이게 이제 다 뜨거워졌거든요. 네, 될 수 있으면 따뜻한 육수 넣으시고 불을 이제 키우시고요. 육수를 넣으시고 이제 바로 올리고당을 이제 좀 2큰술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한번 미리 한 수저는 지금 넣어줘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단성분이 들어가서 무에 있는 수분을 빼내주면서 좀 오그라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조리인들은 조금 약간 하고 나서 단단한 질감 그런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푹 퍼져서 늘어져 있는 것보다 다 해놨을 때 이런 이제 무나 곤약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이 좀 더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불을 크게 하면 이제 끓잖아요. 이제 간장을 박하지 담았을 때 그때 이제 조림간장으로 그건 냉장고에다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간장 지금 오늘 그거를 쓸게요. 이제 생강 한쪽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이 많지가 않아서. 뚜껑을 덮고 국물이 이제 거의 많이 밑에 바닥에 잘박잘박 하실 때까지만 좀 중불로 졸여줄게요. 중약불로 한 8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국물이 이제 바닥에 거의 잘박잘박, 거의 이제 여기서 더 가면 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아까 나머지 올리고당을 넣으셔서 살짝살짝 이제 저어주시고요. 고추 조금 넣을게요. 향신료들을 조금 넣어야 곤약 그런 향들이 좀 감싸지죠. 다 됐으니까 이제 간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간을 봤을 때 음식이 뜨거우면은 간을 잘 몰라요. 뜨거운 것 때문에 이 짠맛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이건 이제 한 김 조금 빠진 다음에 그때 한번 간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조림을 조금 짭짤해야지 오래 가기는 하는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간은 지금 아까 그 비율로 하시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에 거의 물이 한두 스푼 정도 남았다. 물기가 이 정도 남은 게 이제 다 된 거예요. 조리가 여기 아예 또 물기가 없어도 먹기가 나쁘니까 그 정도만 하시고 불을 꺼주시고요. 통깨 참기름 좋아하시면은 참기름이랑 통깨랑 지금 넣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생들기름을 조금 넣을게요. 곤약 무조림, 곤약이 더 주인공이죠. 이제 곤약이 워낙에 칼로리가 아예 거의 없잖아요. 무도 그렇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조리시면 포만감도 있고 양도 푸짐하죠.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곤약인지 뭔지 잘 분간이 안 가네요. 이제 요게 곤약이고요. 이제 무. 매콤하고요. 그 마지막에 넣은 들기름 향이 되게 좋고요. 원래가 곤약이 듬뿍 들지를 못해요. 곤약은 싱겁고 무는 막 짤까봐 같이 조림을 잘못하시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싱겁고 이거는 짜면 또 먹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간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무가 조금 더 짜요. 무가 조금 더 간이 좀 더 잘 뱄어요. 짜지는 않아요. 무 자체도. 반찬으로 먹기에는 무가 지금 딱 적당하고요. 곤약은 이제 반찬으로 드시기보다는 무랑 같이 해서 어차피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포만감을 이제 섞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맛있네요.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곤약 무조림. 생강을 안 빼줬구나. 생강. 마지막에 생강은 혹시 또 이게 뭐인지 알고 곤약인지 알고 드시면 안 되니까 빼서. 노른자장은 먼저 장 양념을 끓이셔서 식혀 두셔야 돼요. 양념 먼저 해 놓을게요. 육수 1컵, 박하질 게장 간장. 저번에 저희 그냥 달걀장, 찐달걀장 할 때는 간장하고 육수 비율을 1대1로 넣었어요. 달걀 흰자하고 노른자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달걀장보다 간장의 농도를 반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육수는 멸치하고 다시마하고를 먼저 끓여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생강 조금만 넣어 주시고요. 통후추. 생강하고 통후추는 노른자라 향신료는 조금 한두 가지 정도는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탕 1스푼만 넣어주세요. 좀 불을 조금 줄이고 올리고당 1스푼. 요거 이제 끓이는 시간은 생강 통후추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향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 한 5분 정도만 중약불로 5분 정도만 끓여주시고 그 정도 시간 5분 정도 끓였어요. 그럼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식혀줄게요. 간장은 그렇게 식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를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10개만 쓸게요.
노른자만 담아서 노른자장 들어가는 채소 청양고추하고 양파 이제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막 가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숭덩숭덩 하셔도 비벼 먹는 거니까. 식혀놓은 간장 이제 물에 담으시고 거기다가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요. 만약에 했는데 양념 좀 짜다 이게 그러면 이 양파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되죠. 피망 같은 것도 이제 저런 데다 넣으면은 홍고추를 넣으시는 것보다 어차피 매운 거는 청양고추로 해서 좀 많이 매우니까 색감을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짠기를 조금 중화를 시키실 거면 이제 피망 같은 거를 넣으시는 게 더 낫죠.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제 이따 깨소금. 맛있네요. 이제 아까 그 양념 노른자 20개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0개만 하는 거니까 절반만 지금 부었어요. 이제 달걀에 간이 좀 배어서 서로 융화가 돼야 되니까 좀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반은 달걀 노른자장을 만들었고요. 남은 반은 토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붉은 소금에다가 좀 문질러서 씻으신 다음에, 왜냐면 이제 겉에가 좀 약간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굵은 소금 넣어서 좀 주물러서 헹구신 다음에 찬물에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두시면 원래 톳에 있던 좀 짠기를 빼야 조리를 하셨을 적에 간이 잘 먹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그 안에 찝찝한 짠맛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미리 조금 짠기를 어느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물에 담그셔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된 톳이에요. 냄비에다 이제 물을 끓여서 데치셔도 되는데, 그럼 사실 좀 번거로우니까 뜨거운 물을 좀 포트에다가 끓이셔서 그냥 이렇게 좀 데쳐주시면 좀 수월하죠. 한 2-3번 정도 이제 찬물에 좀 헹궈 주셔요. 찬물에 헹궈서 이제 차가워진 톳을 3분의 1 정도는 톳장을 만들어 줄게요. 밥에다가 비벼 드시거나 아니면은 양념장으로 해서 드실 거니까 조금 이제 잘라 주셔야 돼요. 한 1cm에서 1.5cm 정도로 매실액기스 2큰술, 조선간장 1큰술 반, 그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 2큰술 이렇게 조금만 추가를 해서, 기름은 지금 양이 많으니까 드시기 전에 기름을 넣어서 이제 비벼 드시거나 양념장 위에 이제 끼얹어 드실 적에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실을 추가해서 간이 이제 딱 잘 잡히네요. 이게 양념장으로는. 톳 무침을 한번 해볼 건데요. 톳은 사오시면 이제 길이가 좀 길어요. 한 5cm 길이 정도 먹기 좋을 정도로 조금만 잘라 줄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크니까. 양파, 마늘 반 큰술, 후추 1큰술, 설탕 하나, 깨소금. 여기다가 이제 소금만 조금 넣어서 무쳐서 드셔도 맛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한번 이게 스리라차 소스예요. 이제 있으시면 이제 넣으시면은 괜찮은데, 없으시면 그냥 여기다 이제 소금만 추가를 해서 드시면 되는데, 스리라차 소스가 조금 간이 있어요. 간이 있어서 일단 제가 소금은 안 넣고 이렇게 한번 무쳐 볼게요.
케찹 같죠? 케찹이나 뭐 초고추장 같죠? 이 스리라차 소스가 칼로리가 아예 없어요. 0%예요. 소스를 조금 더 넣고요. 소금, 스리라차 소스에 매실 1큰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스리라차 소스를 넣고 무친 톱무침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차게 해서 먹는 게 이것도 맛이 있겠죠. 냉채식이니까 이것도. 일단은 달콤 새콤하면서 간은 괜찮아요. 간 잘 맞고, 그 다음에 뒷맛이 좀 되게 매워요. 그 매실하고 식초가 섞여서 주는 그 톡 쏘는 그 맛이요. 혓바닥이 쨍할 정도로 상큼해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양이 조금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토장을 또 그 양념장이 남아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먹고. 이제 다음은 우엉 생채를 할 건데요. 일단 우엉은 이제 껍질을 까서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니까 겉이 좀 이렇게 됐어요. 새까맣게. 근데 그냥 쓸 거예요. 그냥 써도 되니까. 요거는 좀 놔두고 일단 양념장을 먼저 무침을 할 때는 양념장을 먼저 절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엉 생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대파, 마늘, 뭐 쪽파 있으시면 쪽파 쓰셔도 되고요. 대파는 한 3분의 1뿌리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마늘 1큰술, 고춧가루 하나 반, 그 다음에 이제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은 매실로만, 매실 1큰술. 이렇게 해서 좀 불려 놓을게요. 조금 불려 놓고 우엉을 채를 썰을게요. 흔들리잖아요, 도마가. 그냥 하지 마시고요. 행주를 물에다가 적시셔서요. 이렇게 접어서 도마 밑에 까세요. 미끄러지면 이제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밑에다가 행주를 받치시고. 우엉이 다이어트에 되게 좋아가지고 막 한참 우엉차, 우엉 말려서 저희도 막 우엉 엄청 많이 사갖고 막 말려서 차로 타먹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 먹다가 말았는데 다이어트에 좋다 하잖아요. 해서 쌉싸름한 우엉 그 향하고 이 멸치 액젓의 향하고가 되게 오묘해요. 둘이 만난 게 되게 맛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막 깨소금을 항상 한식 무침의 마지막은 깨소금이더라고요. 조금만 넣을게요. 그래서 우엉 생채가 다 됐어요. 우엉 생채 담아 볼게요. 1,500원짜리 우엉으로 만들어 본 우엉 생채가 됐네요. 두분 꼭 진미채 같네요. 이게 저 빳빳한 게 꼭 진미채 같아요. 이걸 한번 맛을 볼게요. 겉은 액젓 넣고 무친 그런 종류들의 반찬 맛이 나면서 속에서는 이제 우엉의 그 우엉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그 냄새랑 액젓 냄새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쌉싸름하면서 되게 맛이 좀 고급스러워요. 입맛을 돋궈줄 것 같아요, 맛이. 고기랑 같이 먹으면 되게 좋겠다, 고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우엉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몸에는 되게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아는데, 사실 그렇게 막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우엉차를 마시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이제 온전히 다 우엉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림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불 옆에서 계속 이제 잘 졸여야 되고, 간편하게 해서 우엉을 즐길 수 있는 이제 메뉴일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우엉 조림보다는 이제 칼로리가 많이 이게 이제 낮을 거예요. 양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브로콜리 닭가슴살 샐러드를 할 차례가 됐네요. 이제 가슴살 두 쪽인데요. 이제 물기를 좀 이제 주고 이제 팬에 구워줄 거거든요. 소금을 이제 조금만 한 면에만 그냥 해줄게요. 이제 잠깐만 이제 놔두시고요. 팬을 조금 예열을 하셔서, 버터에 안 하고요, 올리브유에다가 일단 이제 앞뒤로 조금 노릇하게 구운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여서 속까지 익도록 뚜껑을 덮어서 좀 익힐게요. 네, 이제 이 정도 앞뒤로 노릇하게 됐으면 불을 좀 줄이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좀 속까지 익도록 한 5분 정도 앞뒤로 돌려가면서 2, 3분씩 5분 정도만 구워줄게요. 구워주면서 브로콜리를 손질을 해볼게요. 브로콜리를 사오시면 숯불 같잖아요. 이 안을 막 이제 흔들어 씻혀도 빠지지가 않아요. 이제 손질법은 일단 얘를 가져오시면은 물에다 그냥 한 번만 얼른 헹궈서 잘라주셔야 돼요. 다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틈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주세요. 연필깎이 하듯이 돌려가면서 여기를 조금씩 따주시면, 이렇게 얘를 풀어 헤쳐서 물에다가 이제 헹구셔서 그 다음에 데쳐주세요. 통째로 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속에 무슨 뭐 애벌레 혹시라도 다 애벌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이제 좀 또 안심이 되죠. 통째로 흔들면 벌레가 있어도 잘 빠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 헹궈서 물에다가 2번 헹궈서 데칠게요. 굵은 소금 넣으시고 씻어놓은 브로콜리를 넣고, 브로콜리도 시금치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넣었다가 빨리 끊으셔야지. 특히 이제 이 이후에 초고추장에 드시느냐 아니면은 볶음 요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볶음을 하실 거면은 넣었다가 바로 빨리 빼야죠. 근데 볶음을 그냥 생으로 하면 어때요? 하는데 생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살짝 데쳐서 볶으시는 게 훨씬 더 볶기에도 좋고 맛있죠. 근데 우린 샐러드를 할 거니까 이 브로콜리가 너무 물컹해도 맛이 없거든요.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야죠. 이제 날거는 좀 피하되 좀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는 요 정도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 해서 얼른 찬물에다가 다시 헹궈줄게요. 브로콜리는 찬물에다가 여러 번 헹궈서, 왜 여러 번 헹구냐면 겉은 차가워도 속에 열기는 아직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열기가 좀 빠질 때까지는 찬물로 헹궈 주셔야 돼요. 데쳐서 이제 찬물에다 한번 놓으면 이 속에 있는 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겉에 물이 다시 미지근해지면서 이게 찬물에 담궈 놓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 3번 정도는 찬물에다가 헹궈서 버리고 하는 느낌으로 해야 이제 이 속에 있는 열이 금방 빠져요. 이 속에 열이 계속, 잔열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브로콜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4, 5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2, 3일뿐이 못 먹죠. 금방 상해요, 더 일찍.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이제 아까 닭가슴살을 볼게요. 가슴살이 이제 익었어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가장 두꺼운 이 위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말고 이 부분, 꼬치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핏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핏물이 있는데 여간에서는 나오진 않을 건데, 가슴살은 다리 같으면 모르는데
이제 들어가는 질감이 틀리죠. 익은 거랑 속까지 익히기 위해서 뚜껑을 덮고 익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이 바삭하지가 않고 약간 눅눅한 느낌. 그 뭔지 아시죠? 치킨 튀겨서 상자 만약에 다 덮어버리면 거기에서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서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길어졌네.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불을 세게 해서 이제 이 수분을 날려주려고요. 체에 받쳐서 식혀주세요. 소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가장 무난한 올리브유를 2큰술 넣어 주시고요. 마늘 살짝, 겨자도요. 반 티스푼이에요. 집에서 담아놓은 거. 파인애플 청 2스푼. 그러니까 올리브유하고 동량이에요. 소금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식초도 조금만. 후추. 만약에 파인애플 청 담아놓은 게 없다. 대부분 이제 없을 거죠. 그럼 이제 유자청 집에 왜 유자차들 이제 타드시잖아요. 뭐 유자차, 레몬차 그런 거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이제 사과 그런 종류를 좀 갈아서 넣어 주셔도 괜찮죠. 겨자를 맛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아까 그거에 2배를 넣을게요. 그러니까 한 티스푼 넣은 거. 소스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구운 가슴살을 잘라서 같이 담아 볼게요. 어느 정도 식었거든요, 가슴살이. 그러면 뭐 드시고 싶은 두께로 찔하듯이. 너무 뜨거워도 잘 안 썰리고요. 너무 식으면은 또 이 결 자체가 이제 차가우니까 이게 이제 갈라지죠. 썰면서 고기 결이. 그래서 이제 부서지는 거죠. 적당히 미지근할 정도. 좀 미지근하게 식었다 싶을 정도 되면은 그때 잘라주는 게 제일 자르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이걸 이제 담아 볼게요. 브로콜리 이제 물기 뺀 것을 차게 해서 소스는 드시기 전에 이제 위에 뿌려서 드시면 되죠. 찍어 드셔도 되고요. 같이 브로콜리랑 뿌려서 이 닭가슴살이 기름기가 없죠. 또 구웠기 때문에 뻣뻣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올리브유 넣은 것이 되게 부드럽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마늘이 해서 중심이 맞는 느낌. 이 닭하고 겨자하고도 워낙에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이 브로콜리하고도 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두부를 이제 해볼게요. 두부를 브로콜리 대가 남아 있었잖아요. 위에는 드시고 밑에는 버리거나 안 먹는데 사실 영양소가 여기에 되게 많대요. 여기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데쳐서 그냥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이것도 같이 데쳐서 드시고요. 아까는 이제 샐러드를 했기 때문에 위에 것만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두부랑 같이 해서 구워서 무칠게요. 겉에는 조금 이제 많다 싶게 까주세요. 왜냐면 섬유질이 겉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질긴 섬유질이라서 좀 충분히 좀 이제 이거를 벗겨 주시고요. 이거는 잘라줄게요. 반으로 이제 굽기가 좀 편하게, 자르기도 편하고 하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세워서 이제 4개로 나눠줄 거예요. 달궈주시고요.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 구워줄게요.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지금. 이제 이 정도 해서 불을 꺼줄게요. 이제 아예 무치실 볼에다가 이거를 담아주시고요. 펼쳐서 조금 식혀주고, 이거 이제 자를 거거든요. 브로콜리 대를 끓는 물에 한 번만 데쳐서요. 자른 두분 이제 무칠 볼에 넣으시고 이 브로콜리도 얹어서 물기를 빼서 줘볼게요. 마늘 한 티스푼만 넣어주시고요. 한번 좀 잘랐는데 볶은 통들깨를 좀 이제 빻어요. 빻아서 이제 이건 이제 생들기름 이렇게 해서 묻혀줄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제 색깔이 조금 심심하니까 아까 남았던 그 파프리카 다진 거 있잖아요. 조금 이제 넣어서 조금 싱겁네요. 반찬으로 드시기엔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소금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살 이 두부 때문에 막 주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스푼이나 이제 손으로는 이제 살살 해서 묻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